어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문재인 정권이 오늘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린 모양인데요. 자, 환율이나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큰 거죠. 자, 위기가 아니라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위기가 아니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에 다들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전쟁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발적으로 갑자기 다가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 더 나아가서 한국민 전체의 인식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어버노멀한 국민들이다. 미국의 한 방송은 MBC인가요? 한국의 상황을 인터뷰했는데, 요즘 미국 방송들이 한국에 특파원 보내서 거리 취재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한 젊은 여성이 트럼프가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라는 식으로 비판한 내용을 보고 학을 뗐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외국 특파원이 인터뷰하자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씨버리지 말고 진짜 고민해서 이야기 좀 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하니 청와대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답니다. 그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전에 사태를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일조를 한 문정인과 임종석이부터 처단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자들이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도 저자들이 지금 저기에서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는 핵심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야당 놈들도, 보수 야당 놈들도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마음 비었습니다. 요즘 뭐 험한 소리 하면 전화 온다 소리도 있던데요.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제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자,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당혹감 속에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요? 당혹요? 뭐가 당혹스러운데요? 전부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 와중에도 베를린 선언을 어떻게 이어가냐는 전부 헛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나중에요,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이 정권이 끝난 뒤 저는 지금 이런 계획들을 갖다가 잡고 밀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년만년 해먹을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3인위를 어제 열었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이란 자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 긴장 상황 완화와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그게 결론이랍니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도 논의됐냐라는 기자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또 청와대 관계자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 좀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명으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란 말을 기사에 쓰는 당신들도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떳떳하면 지 이름 석자 말고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저도 제 이름 석자 받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외교적 노력을 한국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전 세계 정상들을 상대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G20의 아시아 안보 포럼에 가서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떠들었는데 외교적 수단을 강구할 게 뭐가 있고 누구와 어떤 외교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냐고 한번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하는데도 열흘 걸려서
정말 대통령이 억지로 휴가 가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초래했던 사람들이 뭔 외교적 수단이 있어요. 전화나 즉각 빨리 통화되게 하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좀 살려주시오 하고 전화 미국 트럼프한테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괌의 동서남북으로 괌섬 해상 30-40km에 IRBM 화성 12호 4발을 떨어뜨리겠다 하니까 배량 끝으로 가고 있으나 배량의 끝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이 정권은요, 전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ICBM은 아니다. 그렇게 이름 빼라. ICBM급으로 추정하지만은 대기권 재진입이 안 됐으니까 ICBM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 하나 제시 못하고 있고, 북한의 핵탄두가 경량화되지는 못했다. 몇 번 실험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타이밍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된 거를 안 됐다고 우기다가 이제 북한의 소형 핵탄두는 경량화가 완성됐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뻥친 데 대해서 국정원이든 군 고위 간부든 청와대 안보실이든 말 한마디 안 하고 자빠졌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판단을 국가안보위기에 잘못했다고 하면 입을 쳐닫고 있거나 떠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딴 것도 아니고요. 안보를 가지고 그렇게 다른 꿍꿍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모르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요, 적을 이롭게 한 여적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NSC를 직접 주재할 거라고 봤는데 나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 NSC를 했을 때 할 말이 없으니까요. 지금 문 대통령이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 똘마니 시켜서 회의 주재하는 거 아닙니까? 차분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가 아니라 일부만 오는 상임위원으로 바꿨다고요? 자,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여태까지 입만 열면 대화니 평화협정이니 베를린 선언이니 이 와중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이 와중에 그 이야기 했다가는 정말 돌 날라올까봐 겁이 나서 직접 주재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이제서 청와대는 별별 방법을 NSC에서 다 쏟아내고 논의하는데 국지전 발생 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남북 간 군사 한라인 조차도 없는 데다. 이것도 또한 저거들이 군사회담을 한라인 복구하려고 했다라고 뻥치는 부분에 지금 이용하려고 이딴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사드 임시 배치로 어려운 데다. 이것도 또 사드에 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군사 충돌을 제어할 전술 카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없죠. 여태까지 다 미국에 기대어서 해왔는데 뭔 카드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괌 공격 계획이 말폭탄에 그치더라도 현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하면 미국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어서 현실화될까봐 겁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는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고 ICBM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머지않아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조율이 남아 있는데요. 자, 미국은 한번 봅시다. 지금 전쟁이 안 난다 하지만 저는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괌에다가 이렇게 ICBM, IRBM을 쏘면 미국은 요격을 하겠죠. 1차로 SM-3에서 쏠 건데요. 북한이 원산 쪽에서 동해안에서 쏘면 SM에서 격추할 수 있을 건데 동해안이 아니라 평안북도 즉 서해안 쪽에서 쏘게 되면, 왜냐하면 IRBM만 해도 거리는 충분하니까 더 뒤에서 쏘게 되면 SM-3가 격추시킬 수 있는 높이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GBI가 동원되든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지금 GBI가 이지스함에서 쏠 수 있는지도 지금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GBI 요격 훈련을 할 때는
텍사스에선가 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떨어질 때는 IRBM까지는 사드 요격이 가능하다니 괌 앤더슨 기지에 사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3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격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저 1조 3천억짜리 무기를 아직도 임시 배치함대 놓고 저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미국이 단지 요격만 할 것인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만에 하나 그것이 진짜 핵탄두인지 그냥 북한이 겁을 주어서 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격에 실패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미국은 곧바로 이 IRBM을 요격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북한의 IRBM 발사 지점을 향해서 또 자신의 주요 공격 포인트를 향해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형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참는다 하면 미국이 세계의 슈퍼파워로서의 한마디로 가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전쟁이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전쟁이 안 난다고 좌파 패널들이 TV에서 하도 그러길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제는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본은 한 달이면 핵을 몇 달이면 ICBM을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만들어 놓고 실험을 안 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것이 폭발력이 있는가? 또 이왕 핵을 만들겠다면 상대국도 저 사람 진짜 핵 가졌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핵실험하기까지는 몇 달은 걸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한 두세 배의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일본이 그렇게 할 때 한국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먼저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 개발과 ICBM 개발을 하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말이 매일 다르고 틸러슨 말이 매일 다르고 매티스 발언과 또 트럼프 발언이 다르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은 매티스 국방장관인데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절대로 그럴 정권이 아닌데 어찌란 말입니까 하고 누가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있지도 않은 전술핵 재배치를 이야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많이 알아봤는데 한국에 갖다 놓을 전술핵이 거의 없답니다. 그렇다면 전략핵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것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독자적인 핵 개발을 아베와 입을 맞춰서 한국의 보수 야당들은 주장해야 되고 보수 진영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 시급하니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을 갖다 놔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술핵 무기라는 것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보다 좀 더 나은 정도인데요. 요즘에 왜 전술핵이 별로 없는가 하면 미국이 아프간에서 쓴 이 벙커버스터 종류나 여러가지 미사일들은 과거의 전술핵보다도 폭발력이 훨씬 큰 재래식 이런 미사일에 다는 이런 폭발력을 가진 무기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재래식 폭탄보다 더 폭발력이 약한 전술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하게요. 그냥 앵무새처럼 어디서 주워 듣고 떠들지 말고 모르면 와서 배우세요. 내 이야기를 해드릴게. 홍준표 대표, 이해운 대표, 똘마니 좀 보내든가 직접 오든가 하세요. 와, 황장수한테 가면 황장수는 위험하다 그럽니까? 와서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략 핵을 임시로 갖다 놓고 그걸 배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겠다. ICBM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우리한테 인정해 줘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들 전쟁은 안 하려고 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으로 체결한다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거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중국이 뒤로 쑤셔서 북한이 나서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협박을 하니 그냥 한국의 한반도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후퇴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핵미사일 위기에서 당신들이 과거에 소련이 그랬듯이 쿠바에서 소련처럼 손을 들고 사실상 물러나는 거 아니냐고. 이걸 전 세계 상대로 떠들어야 돼요. 그러면 미국도 평화협정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해야 될 게 그러면 방법은 뭐냐? 우리도 핵을 가지고 또 중국이 부추기고 러시아가 부추기니까 우리도 ICBM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가지겠다. 아니 저들은 한국을 겨냥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 가지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드는 중국이 지금 사드 가지고 시비를 걸고 사드 임시 배치가 시비를 거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사드는 이제 논의할 단계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이 그 말을 바로 할 겁니다. 그럼 일본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고민을 해보겠다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 먼저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상으로 타결 짓자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걸 개발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전략 핵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비는 만큼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동북아시아는 6개 국가가 전부 한미일, 그 다음에 중러북 이 3대 3이 전부 핵과 ICBM과 이걸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면요. 누가 먼저 자빠지겠습니까? 김정은은 42.195만 가면 된다고 죽어라고 미사일하고 핵 만든다고 지금 없는 돈 있는 돈 다 틀어 모아가지고 저거 만들어서 딱 만드는 순간에 흔들면 우리는 돈 들어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중국한테 머리 쓰다마지고 성공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핵과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고 한마디로 서로가 확실하게 죽을 수 있다는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을 과거에 동서냉전에서 미국이 소련에다가 했던 것과 똑같은 부분을 지금 동북아시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갖고 끝장을 보고자 하면 한마디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는 세계 무역에서 저거들끼리 무역해야 될 거예요. 한국도 중국하고 러시아의 무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오해야지요. 옛날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 안 하고도 우리 잘 먹고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각오해야지요.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부추겨서 이 상황을 가고자 할 건가? 안 그러면 감당이 불가하니까 김정은을 제거하고 핵을 폐기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할 건가? 답이 나오는 거고, 안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버티자고 하면 먼저 자빠지는 쪽은 북한이 제일 먼저 자빠질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자빠질 거고 그 다음 러시아가 자빠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판은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이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제 핵 대 핵, 그리고 서로 상호 확정 파괴, 그리고 한번 공포의 균형으로 뻗어보자. 누가 먼저 죽나. 김정은은 아마 2, 3년도 못 넘길 겁니다. 왜? 42.195를 달렸는데 또 100km를 더 뛰라면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는 거예요. 지는 만든다고 죽을 고생했지만 우리는 미국 도움 받았어, 일본 도움 받았어, 금방 만듭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야당 대표들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면담을 해서 그거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요,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서 그거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뭐 하고 자빠졌어요? 전술핵 같은 소리, 현수핵은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무식하면요, 배우려고 노력하세요.